재직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 존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동규라는 행동대장이 혼자 저지른 개인 비리라는 가짜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는 그 공동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는 일개 직원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 부정행위하면 제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변수가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일개 직원 또는 행동대장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아니다,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주장인데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간부를 했었기 때문에 또 여쭤볼게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는 없었나요? 아예? 네, 없었습니다. 상원 실장님이 뭐 다시니까. 제가 상황실장이고 그 전에도 사실 준비 단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유동규라는 분이 캠프에 연관해서 연락이 오거나 또 그 사람을 거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혹시 김영진 실장님이 핵심이 아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핵심이.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실 때도 측근이셨잖아요. 우리 김영진 실장님이. 당시에는 네. 유동규 본부장을 알고 계셨나요? 유동규 본부장 알고 있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2009년에 아마 그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에 예. 수직 증축 리모델링 관련한 조합의 조합장을 해서 관련 법 개정 및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한 재개발 이 활동들을 1기 신도시 연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산본, 일산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만나서 그 관련한 법적인 토론회 이런 거 관련해서 조언을 하고 도와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는지 측근인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의 화두입니다. 혹시 뭐 하실 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고는 있었다고 하시면서 되게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잘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업무적인 말씀만 좀 하시는데 2017년도 그 대선 때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은 7인의 애 갖고 그 이재명 캠프에 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우리 그 유동규 본부장이 같이 좀 활동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2017년에도 예. 문재인 후보와 경선을 할 때 경선 캠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예. 해 당시에도 유동규 본부장이 캠프에 오거나 캠프의 공식적인 무엇을 맡아서 했던 적이 없고 예. 실제로 그분이 사실은 정치 바운다리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정치권에 있었거나 아니면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음대에 나오셨고 예. 뭐 음대 나오고도 정치하시면 되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 쪽에 그렇지가 않으신 게요. 뭐 이건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당시에 뭐 지지선언도 하고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기획본부장 하신 거고 2014년도 선거에도 다시 나와서 도우시고 그리고 다시 또 선거 때마다 이게 도우시고 선거 때마다 나오시고 선거 나오고 또 선거가 끝나면 다시 그 보훈 인사로 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 측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김영진 의원님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신데 그 정치를 한 후보를 놓고 도와주는 분인데
이 유동규 본부장 모르셨다고 하는 얘기.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알고 측근이 아니라고 있고요. 얘기하시는 것은 실제로 예. 유동규 본부장이 했던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2010년에 그 분당 리모델링 그 재건축 조합의 일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이고 14년에 도왔고 17년 대선과 예. 18년 도지사 선거 때는 사실 그냥 그러니까 현직에 있었지 제 실제적으로 말씀은 네. 정치적으로 논의하거나 예.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17년 대선, 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는 없어서 이걸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건 정말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정확히 10년도 선거에 도와서 그게 인연이 돼 갖고 이제 공직을 그렇죠. 맡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14년도에 또 나와서 돕고 다시 성남시장 들어가거든요. 재선거를 도왔죠.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재선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재선을 아까 위한 이제 의원님 선거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뭐 정치나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를 그건 이제 제기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측근이라 함은 주요한 정책 현안,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런 거고 그랬을 때 17년 대통령 후보 경선, 18년 경기도지사 경선, 그다음에 이번 경선 시기의 준비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참여한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잘 알아요. 2019년부터 알아왔으니까.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도 봤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는 전혀 유동규 본부장이 같이 나타나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대선을 말씀드리는 지금 뭐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셨다고는 말씀하신 거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가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받은 그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움에 주고받은 내용의 성격과 질이 예. 어느 수위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의 영역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존중하고 알면서 돕는 그런 사이였다. 예. 전 그런 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2014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두 번째 하실 이재명 지사가 할 때는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선거 캠프에 같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죠. 도왔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게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이 역할을 할 때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 맞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17년 대선 때 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번 대선 때 전혀 이 경선 이 흐름에 같이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서로 알면서 하는 관계였다. 이건 정확한 사실인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뭐 국민들이 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여기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이유도 무슨 선거에 그 참여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에 관여를 했고 또 거기에 이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했냐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논의를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걸 않습니다.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츰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일부 언론 보도에는 이 지사가 동규야 이리 와라. 말을 이렇게 놓고 얘기할 정도로 친했다, 가깝다. 물론 뭐 연배에 따라서 그냥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어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지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직접적으로 관여가 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저는 제가 이재명 그 후보를 한 10여 년 넘게 만나왔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배가 어리더라도 또는 가깝더라도? 가깝더라도 직책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지 그렇게 그냥 다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하고 선후배 사이고 한 나이 털이 있지만 뭐 대학 선후배죠?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말을 놓는 형태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좀 특징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심하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봤던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충분히 그렇게 부를 만큼 전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진짜 이 공직 활동을 전혀 안 했던 분이 음대를 졸업하고 또 리모델링 조합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주 초고속으로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또 다시 이제 그 나와서 또 선거에 돕고 또 이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고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사장의 직무대리까지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관광공사에 예. 사장까지 하고 이게 뭐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이게 고시 출신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서로 간에 신뢰나 정치적인 어떤 동반자나 서로 간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한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정치 10년 만에 30대 후반에 103명의 야당 국회의원의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왜 다르냐면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그 분도 예.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10년 만에 정치판에 와서 103명의 국회의원의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유동규 씨는 들어가서 본부장이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그거는 왜 다르냐면요. 집등이 아니냐를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학 전형이나 이런 거 측근의 상관없이 역을 써서 능력을 있는 것은 이제 실제냐. 제 말씀 그렇죠.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본인의 어떤 포부라든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들이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만드는 것이 좋다 해갖고 이거는 이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여론조사 이렇게 했지만 그런 민의에 의해서 된 거고요. 민의와 당심에 의해서 된 거고 이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오로지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의 발탁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죠. 어디 어떻게 저는 이준석 생각하기에는 대표하고 추정이고. 저는 비슷하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재건축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셨잖아요. 초창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그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그다음에 주변 시설 그 관련한 부분들을 그 관리하고 유지 운영하는 거를 주 업무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고 그 나름대로 자기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조직 내에서 발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게 된 거지. 정말 거기에서 일을 못 하거나 뒤처지거나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가깝더라도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은 구속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일에 대해서는 뭐 성과를 그렇죠. 보여서 그 당시 자기가 뭐 일은- 승세지 그 않겠냐 당시 이런 일은 얘기. 제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일단 뭐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자기 일을 그 조직 내에서 충분히 수행했었던 부분들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임명을 했겠지. 제가 뭐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거나 유동규 본부장에 관해서 적절한 업무 평가에 따라서 그 직위를 준 거나 차이가 있나요? 아니 그게 완전히 다른 게요.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특히나 지금 경기도에서 그 관광공사 사장하고 할 때에는 거기 경기도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경기도 의회 의원. 의회 의원들이 아까 뭐 이게 다 많은 그 조직 내에서 인정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유동규 씨가 그 고위직에 가는 것은 많은 어떤 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신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관계가 두 있는 거죠. 캠프에 이재명 캠프 상원실장인 김영진 의원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무특보인 이학재 전 의원님의 주장은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측근, 얼마나 가까운 측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측근이냐 아니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다. 이재명 지사가 돈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측근인지 아닌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웃기는. 왜냐면 이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예, 예. 관리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왔기 예. 때문에 그 이제 먼저 김어준 씨가 무슨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방송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 무슨 돈을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얘기고요. 이분도 이분의 주장이죠. 예, 예. 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수사를 지금도 수사 과정이기도 하고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러고 있는 거고요. 또 만에 하나가 아니고 가령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직접 안 받았는지 무슨 쓰리 쿠션으로 해서 받았는지 또 돈 대신 다른 명목의 대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예를 어차피 들어서 뭐 돈과 같이 받은 뇌물로 간주가 되지요. 만일 그럼요. 그렇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지금 여러 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초호와 그 변호인단을 구성해갖고 이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안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다란 국민적 의혹이거든요. 과연 거기에 누군가의 이 금전적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그냥 무슨 직접 돈 받은 게 1원도 없으면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김어준 방송인이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방송인도 그냥 개인이 아니거든요. 예. 공인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뇌피셜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돈을 받았다라고 딱 목표를 잡아놓고 나머지 문제를 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31세 된 아들이 6년 근무하고 50억을 받은 것. 퇴직금으로 받았죠. 그다음에 예. 이번에 기소됐던 내용에서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누구가 준지는 모르지만 5억을 수리했던 것.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박영수 특검의 그 친인척이 100억을 받았던 것. 이게 현재 확인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주범이다라고 얘기할 거면 연관된 부분들이 좀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고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나머지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는 그거는 누차 이전에 그 송도한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듯이 30명 중에 수십 명은 전부 민변의 변호사로서 한마디로 탄원서적 연명부에 사인을 한 거다, 해준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것은 민변 회원인 이재명 변호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전직 민변 회장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해줬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변호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공을 해서 재산이 한 3억 원 줄어섰더라고 명확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이 계속 그렇게 카더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건 뭐 그 말이 맞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 책임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사실은 관리 책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책임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만약 이 지사 말대로라면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그 관리 책임의 무게는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황은 없잖아요. 아직 뭐 전혀 뭐 아직이라 표현 부적절한데 현재 정황은 없으니까 그러면 측근이 일단 돈은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없을 때 그럼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현재. 근데 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지 업무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실수나 예. 과실이나 비리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이제 유동규 씨가 나중에 사장 직무대리까지 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무슨 설계했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익이 과도하게 특정인들에게 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비리입니다. 이 비리가 이재명 지사가 이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이미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예. 또 이 산하기관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할 때에는 다 정관상에도 그렇고 제가 아까 기초자치단체장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거는 한 뭐 2, 30억짜리만 해도 다 그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지 다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거는 이미 뭐 뇌물수와 배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관련이 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지 돈을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도의적인 책임, 관리 부실의 책임만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 저는 그런 이제 그런 맥락이란다면 제가 뭐 임진왜란 때 원균이 일본 수군하고 싸워서 졌고 배 여척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 선조가 책임지고 임금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연관인지 이준석 대표 어떤 연관으로 된지 모르지만 50억을 받아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됐으면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를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금품수수가 있고 뇌물이 있다면 계좌 추적이나 아니면 뭘 통해서 확인해서 나오면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이나 아니면 뭐가 하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가 받지 않았냐, 받지 않았냐 관심법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보면 몰랐거나 이 관계가 없다고 잡아댈 성질이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아까 곽상도 의원이나 뭐 박영수 특검 뭐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누굴 봐주고 뭐 누가 우리 편이고 막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엄정하게 해서 그게 이 편이든 내 편이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이것은 올바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검찰총장 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진짜 이 검찰권을 행사해 갖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특검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김어준 진행자가 했던 부분들은 그런 개념에서 정말 김영진이 아니면 이학재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잘 아시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확인되면 저는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저희도 방법이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족하면 특검하세요. 저는 특검 찬성입니다. 수사를 빨리 하고 진행해서 부족하면 특검을 하자. 근데 지금 특검 주장은 계속 진범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진범으로 가고 그 진범으로 가는 수사를 막고 있어요. 왜 막아요? 아니 왜 막는 거 아닙니다. 왜 이게 국민의당 지금 이제 유동규가 유동규에서 구속되고 다음에 다 했는데 김만배, 그다음에 박영수, 곽상도, 원유철 다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점점 중심으로 가고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왜 방해를 해요? 자, 그게 아니고요. 이해를 안 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제가 여론조사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이걸 또 뭐 읽어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국민들의 제가 나중에 그 기관은 확인해 드릴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들의 한 3, 4%가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는 얘기예요.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그 절반도 안 돼. 20.56%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하는 거, 경찰은 지금 늑장 수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불신을 좀 받고 있고, 검찰은 또 철저하게 무슨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2시간이나 얘기하고 핸드폰도 뭐 던졌느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특검에서 엄정하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또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방해하지 않는다는 지금 뭐 것이 특검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온 얘기여서 아니요, 그 양측의 주장을 제가 방해하지 정리하면 않는다는 예. 것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의결하면 14일 내에 이 특검을 임명해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특검한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야 이거 부실 수사했다가는 나중에 다 뒤집히겠구나 해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걸 늦추려고 일단 안 특검에 받으면 대해서는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오히려 정치 공세고 지금의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고 검찰 속도 내고 있는데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시고, 예.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야권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현재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더 수사에 나서는 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사실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